자, 이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어가 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뭐 딱히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라는 것은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죠.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주 공을 들여서 국민의힘으로 영입한 인물이기도 하죠. 곧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만나려고 얘기는 해놨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못 잡아서 못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마음이 전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나가지 않을까. 하지만 나간다면 각오를 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잠행 중에도 이렇게 행보 하나하나가 화제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이틀 전에는요. 저녁 때 바로 이 사람과 만찬 회동을 해서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권력도 모두 시민을 위해 썼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상민 의원이 뭘 근거로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간접적인 또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후에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만남 사실이 이틀 뒤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걸까요? 뭘로 보세요? 저는 전당대회 출마의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냐 마냐가 굉장히 지금 보수진영의 관심사,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느냐? 전 단순히 두 사람이 뭐 서울대법대라든가 뭐 이번에 법무장관과 국토부 장관 이런 강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연을 넘어서 두 분이 어쨌든 잠재적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함께 지금 무엇인가 도모하고 있다는 건 그런 신호와 시그널을 줌으로써 저는 보수 진영에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따로 똑같이 일종의 전략적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네.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번 전대에는 내가 나가든 원희룡 장관이 나가든 둘 중에 누가 한 명 분명히 나갈 것이란 그 정치적 신호를 저는 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과 관련해서요.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서로 말을 아주 아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누가 하고 싶은 말 또는 할 말이 더 많았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는 과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을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을 했었는데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본인은 차기 총리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희망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를 중요한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워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 행보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난 걸로 보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요. 후계자를 이제 만들 수는 없어요. 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안 되긴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힘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워낙 정치경이 풍부하잖아요. 선배로서
아마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과 좀 이게 그 화해, 지금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이게 좀 풀려고 네. 노력하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당내 현안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전당대회 이야기면 당연히 출마 얘기일 거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 대상에 사실은 포함이 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얘기도 나왔겠군요. 일단은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본인은 나중에 다시 또 아끼더라고요, 말을. 네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먼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선배잖아요. 네. 대학교 10년 선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사람이 다 총선에서 아주 그 온 힘을 다 쏟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 끝나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몸도 마음도 추스려졌는데 어쨌든 큰 행사 치르고 났으니까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만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내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네로 가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야기는 어디로 귀결될 것이냐. 나라 걱정, 당 걱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할 것이냐. 당대표 누가 되는 게 좋을 것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추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조언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우리끼리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지금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희룡 장관이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인간에도 약속을 정하면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먼저 배려해서 가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숨길 수 없는 게 재채기하고 정치인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둘이 만나면 전당대회 얘기했겠죠. 네. 근데 둘 다 전당대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말을 했겠죠. 어떤 도움? 나를 밀어달라. 네. 왜? 당신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당신이 친윤을 외치지 않고 비윤을 외칠 거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계속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럴 거면 나를 밀어달라. 내가 당대표가 돼서 당신의 앞날도 보장을 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제가 수평적으로 만들겠다. 나를 밀어달라.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윤상현 의원 어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당 혁신 가능할까요? 저는요, 그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합니까? 알아야 하지. 본인이 모르는데요. 그래도 지난 패배에서 많이 배우고 또 주위에 조언을 하면 이게요, 머리를 느끼는 거하고 가슴을 느끼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아, 정치를 모르니까 머리로 생각하죠. 가슴으로의 정치는 현실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터득해야 되는 현장에서 정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등장이 과거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와 아주 흡사하고 유사해 보인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대선 그 도전을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뭐 후보도 아니었던 시절이죠. 그때 여러 가지 행보는 있지만 그것을 뭐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하거나 밝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인들의 뭐 목격담이라든지 주변인들이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윤석열 당시 이제 뭐 전 검찰총장의 의중을 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사화가 됐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목격담이라던가 아니면 누구와 만났다라던가 뭐 만찬을 했다, 오찬을 했다 이런 회동의 정보는 흘러나오는
나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끌어오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틀어졌을지언정 어쨌든 정치에 입문하고 뛰어드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저렇게 당내 인사들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을 당내에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렇게 견제구를 공식적으로 의원들이나 뭐 시장께서 얘기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정치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점도 또는 등판 여부조차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